우표를 찾는 걸로 시작된 조업. 대개는 수심 200m 바닷속에서 주로 새벽에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그 습성 때문에 미리 그물을 놓아두는 겁니다. 양방기가 돌아가고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수심 200m 바다에서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는 대게. 대게는 물이 차가운 이 3월에 잡히는 것이 살도 오르고 조직도 탄탄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그물을 걷는 족족 올라오는 대게. 씨알이 굵은 것들이 중간중간 들어있는 걸 보니 시작이 좋네요. 대게에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물을 정리하는 작업자. 죽기 전에 떼어내야 해서 서둘러야 하지만 신중해야 하는 작업. 대게 조업 과정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데요. 다리가 떨어지면 비품 되거든요. 비품이라니요? 그러니까 뭐 원래 다리가 하나 없는 거는 정품이고요. 하나까지는 아, 2개부터는 네. 비품 돼요. 반값 되겠죠, 반값.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죠, 조심해서. 신경 써서. 한마디로 대게 가격과 직결된 것이라 더욱 조심스러운 작업. 대게 조업만 수십 년째인 작업자에게도 대게를 떼어내는 일은 고된 작업으로 손꼽힌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마리 떼어내는 데만 일부는 좋게 걸리기도 한답니다. 떼어낸 대게는 반드시 배 부분이 위로 오도록 놓아야 하는데요. 이유가 있다는 것. 걔를 이렇게 놓으면 물 속에 안 들어가 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놓으면 빨리 죽고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죽으면 여기가 까매져요. 장이 밑으로 쏠려가지고 예, 죽어도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먹을 수 있어요. 대게를 신선 상태로 육지까지 가져가려면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어창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또 하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선별하는 거예요. 9cm입니다. 9cm.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방생해야 돼요. 아, 이거 9cm 뭐 딱 네. 닫혀있는데 이게 9cm인데 예, 여기 차가 여기까지 0에서 9까지 넘으면 넘으면은 이제 하루통에 들어가는 거고 안 되면은 방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채는데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넘으면 하루통에 들어가는 거고. 다 자라지 않은 대게를 바다로 보내는 건 뱃사람들만의 투자법입니다. 너무 아까운데요? 아까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와, 잠깐만. 이건 엄청 크다. 이거 몇 cm나 돼요? 요거는 한 13cm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 잘 없죠? 예, 잘 없어요. 야,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정말 확연하네요. 보기 힘든 귀한 대물이네요. 대물. 이 박다리 색깔 틀리지? 약간 더 진하죠? 예, 색깔도 진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뭐 돌 같습니다. 아, 예. 일반 대게랑 기본적으로 수율이 틀리고요. 아, 여기 박달대는 90% 이상. 예, 가격 한 2배 이상 차이 나죠. 2배요? 예. 다리가 없네요? 예, 비품 박달이죠. 비품 박달. 가슴 아픕니다. 계속되는 조업. 길이가 1.5km나 되는 그물을 올리려면 좋게 3시간은 걸리는데요. 암컷이 많아가지고 파이다. 색깔부터 몸통의 모양도 좀 다르다 했는데 암컷이었네요. 대개 암컷은 올라오는 족족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데요. 암컷이라 띄워줘야 돼요. 암컷이요? 그래야 또 잡죠. 알을 쌓아야 또. 한눈에도 다른 암개와 숙개. 우리나라에서는 어종 보호를 위해 암개는 어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란기인 3, 4월은 알을 가득 품고 있는 때라 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암개만 올라오는 상황. 그물을 올리고 잠깐 동안을 빼고는 거의 수확이 없는데요. 그물을 다 끌어올 때까지는 이동 불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람마저 심상치가 않습니다. 파도도 점점 거세지는데요. 다른 선원들과 뚝 떨어져 있는 선원. 뭘 하는 걸까요? 멀미하고 있어요. 아 멀미야. 예, 배멀미. 아니 그 배 많이 타시는 분들 아니에요? 아, 온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아 이틀 되신 분이에요?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멀미 때문에. 대게잡이 신고식을 톡톡히 치르는 중입니다. 한틀 끝났다. 3시간 만에 그물 한 틀의 작업이 끝이 났는데요. 수확이 어떤가요? 한 50마리 나온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이요? 네.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요. 밥 비로 먹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100마리 이상은 나와야죠. 되게 왜 비싸요? 동해가 겨울바다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매일 조업할 수 있고 이러면 이만큼 안 비쌀 거예요. 아 매일 조업을 못해서요? 네, 그렇죠. 조업도 못할 분들은 힘들죠, 이게. 예, 어떤 사람들은 여기 한번 타고는 아우 누가 객값이 비싸다고 그런 얘기 하냐면서 그러더라고요. 살이 단단하게 차오르는 2월부터가 실한 대게를 맛볼 수 있는 시기인데요. 바다가 거칠어 한 달에 보름도 조업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째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 봤죠. 없어가지고. 소망한 포인트를 적어둔 좌표 지점에 왔는데도 도통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 부페 없거든. 조세한데. 겨울에 이제 날씨가 또 험하잖아요. 파도가 이제 세니까 줄에 힘을 많이 받잖아요. 막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요. 그때도 한 번씩 터지는 경우가 있긴 해요. 바닥에 뭐가 걸려가지고. 부표를 잃어버린 경우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조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쇳덩어리를 내려서 이제 선장님이 이제 그물 깔아놓은 자리 바닥을 빡빡 긁을 거거든요. 그물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작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상황. 놓고. 이 조세 하나에 오늘의 수확량이 달린 겁니다. 조세라 걸린 거를 어떻게 하세요? 바닥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는데 걸리면 배가 앞으로 안 가요. 쉽지 않은 작업. 이제부터는 선장님의 기술에 모든 게 달렸습니다. 포인트 좌표를 중심으로 이리저리 배를 움직이기를 1시간. 아, 안 가네. 아, 준비해라. 요 풀어. 과연 그물이 올라올까 궁금해지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조세. 그 끝에 그물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 쇳덩이 하나로 이 배의 그물을 꼭 집어 찾은 건지 궁금합니다.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내 바닥에 그물에 이제 최초 토망할 때 그 위치,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이 지금 주위에 다른 그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물들 다 피해가지고 그 사이를 끌어야 되는 거죠. 한 200만 원 가까이 될 걸요. 한 틀이요? 네네. 아, 뭐 걸렸어. 기쁨도 잠시 양망기에 불청객이 걸렸습니다. 떠내려온 통발인데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게는커녕 빈 통발만 건져 올리게 된 상황. 날씨 때문에 바다에 나오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나선 조. 하필 상황이 곤란하게 된 건데요. 아, 오늘 영빠이다. 아, 집에 가자. 선장님 막
국물 다 잊어먹고 이랬는데 집에 가서 하니까 좋아? 맞습니다. 어? 야, 이 새끼야. 와, 이거 좋습니다. 이런다. 근데 완전 망인데 개는 거의 한 마리도 없네. 예. 마음 좀 추스려가지고 다른 데 작업하러 한번 또 가야죠. 해지기 전까지 조업을 마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이동하는 사이 선장님이 선원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조업하느라 끼니도 못 챙긴 선원들에게 대게 요리를 해줄 모양인데요. 어떤 요리가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양념 하나 없이 물만 넣어서 삶은 대게. 아, 이대로도 맛있겠는데요. 남은 국물에는 라면 투하. 늦은 점심 메뉴는 시원한 대게 라면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게로 육수를 낸 건데요. 자, 먹읍시다. 그야말로 뚝딱 차려진 한상. 변변한 반찬 하나 없지만 고된 일을 마치고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이 아닐까요? 배찌개입니다. 한 20만 원 되겠습니까? 이건 돈 내고도 못 먹습니다. 이 바다에서 먹는 이 분위기랑 어디에서 따라올 수가 없죠. 그렇죠. 변변한 반찬 하나 없지만 고된 일을 마치고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이 아닐까요? 드디어 마지막 조업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루에 최대 작업할 수 있는 그물은 3틀. 해지기 전에 작업을 마치려면 서둘러야 하는데요. 기다렸던 부표가 확인되고 드디어 작업이 시작됩니다.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양망기. 그 위에 기다렸던 대게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꽤 많이 잡아 올린 것 같은데요. 아, 좋다. 예. 이게 영덕 대게 아닙니까? 아, 여기 굉장히 크네요. 예. 오, 여기서 그래도 양이 꽤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처음에 했는 데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좀 전에 허탕을 만회하듯 금세 대게로 가득 채워진 배안. 그야말로 만선입니다. 대게는 색이 선명하고 단단할수록 좋다는데요. 대게가 많이 올라올 때면 다른 손님들도 그물에 걸리곤 합니다. 그죠? 흑고동. 우와,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길이가 얼굴만한데요? 예, 얼굴이 큰 편이거든요. 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수가잠이라고. 여기 사투리로 수가잠. 기름기가 많아서 되게 맛있습니다. 이제 조업이 거의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하루 조업 나오시면 몇 시간 하세요? 10시간? 허리가 제일 허리하고 등이죠. 완전 약간 점점 이렇게 더 기대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게 조업의 특성상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허리 통증을 달고 삽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는데요. 대게잡이 배를 타지 않고는 맛보기 힘든 별미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들이 탈피를 하거든요. 이제 그 탈피 직전에 이제 속에 살이 물렁물렁합니다. 예, 그 호깨라고 그래요. 배 사람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입맛이 확 살아나거든요. 자, 이제 들어가자. 바다로 온 지 10시간 만에 육지로 돌아가는 길. 선원들에게는 고된 몸을 잠시 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와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조업에 매달린 선원들. 그 덕분에 대게를 품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분주해지는 선원들. 대게 선별을 위해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대게는 크기와 상태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수율이 약한 것들. 네. 왜 습기가 하면 손님들한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만 만져도 살 비율을 안다는 선장님. 24년째 대게 조업을 하는 햇사람만의 노하우라고 합니다. 직접 집에서 다 판매를 합니다. 대게 조업과 판매를 함께해 잡은 대게는 모두 한 곳으로 모이는데요. 지방 함량이 적어 담백한 대게. 씹히는 맛 또한 일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것이 박달대게. 크고 살이 꽉 찬 대게를 박달대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박달대게 맛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찜입니다. 게가 죽으면 찌려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찌면 요 다리가 다 떨어져요. 대게의 모습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에 1차로 담가두는 건데요. 집에서 찌면 김이 올라오고 난 뒤에부터 한 15분 정도 찌고요. 그리고 불 끄고 한 5분 정도 뜸을 들이셔야 돼요. 대게 특유의 이 각각류 특유의 비린 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맥주 조금 넣어가지고 찌면 그런 맛을 다 잡아줘요. 단맛과 짠맛의 조화가 완벽한 마성의 맛. 대게찜이 완성됐습니다. 사라진 입맛까지 돌아오게 만드는 대게. 이 맛을 보기 위해 봄이면 영덕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게 나왔습니다. 빈틈없이 살이 차 있는 박달 대게집에 대게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내장 비빔밥까지 바다 냄새 물씬 나는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대게 등장에 손과 입이 쉴 새가 없네요. 살이 진짜 꽉 차있네. 와, 살 봐봐. 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그야말로 마성의 맛이 난 것 같네요. 제가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오늘 여기 박달대게 먹고 정말 입맛이 제대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일반 게들은 잘 빠지는데 살이 막달은 거의 안 빠져요. 그만큼 이제 속에 살이 꽉 차 있으니까 못 따라가죠. 다른 게가 막달이 그래도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박달이 최고라고 봐요.